안녕하세요. 워킹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서울 도심 속 숨겨진 보석 같은 공간, 바로 석파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곳 석파정은 한바탕 시원한 여름 소나기가 쏟아진 후 비가 거치고 촉촉한 기운이 감도는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흙냄새와 풀 내음이 한층 짙어진 공기, 나뭇잎마다 매달린 영롱한 빗방울들, 그리고 물기를 머금어 더욱 선명해진 녹색의 풍경이 이곳에 고즈넉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석파정은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별서로 잘 알려진 곳인데요. 석파라는 이름은 바위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이곳은 북악산, 인왕산, 북한산의 기암괴석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자연의 웅장함과 인간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현재 석파정은 서울미술관이 함께 있어 고즈넉한 옛 풍경과 현대 미술의 조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석파정의 깊은 역사와 숨겨진 매력을 탐험해 보실까요? 석파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20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1711번 버스를 타시면 22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흥선대원군의 사저인 운현궁에서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조선시대에는 조금 더 걸렸겠지요. 그럼 광화문역에서 버스를 타고 석파정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석파정은 현재 서울미술관에서 함께 운영 중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2만원인데 미술관과 석파정 관람료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방문한 날은 상설 전시가 없어 만원만 받았습니다. 지하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가면 카운터가 있고 거기서 한 층을 더 올라가면 석파정 입구가 나옵니다. 석파정은 원래 흥선대원군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후기 세도 정치의 중심이었던 안동 김씨 가문의 김은근이 지은 별서, 즉 별장이었죠. 당시에는 삼계동정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별서가 어떻게 흥선대원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흥선대원군은 김은근에게 이 별서를 팔라고 제안했지만 김은근은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대원군은 꾀를 냈습니다. 당시 한양에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정자를 소유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놀이를 위해 빌려달라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허락해야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때 흥선대원군은 아들을 머물게 하고 아들인 고종이 왕위에 오르자 이제 그곳은 어가가 머문 곳이 되었다. 임금이 머문 곳을 신하가 다시 소유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 말을 들은 김은근은 어쩔 수 없이 별서를 대원군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삼계동정사는 흥선대원군의 소유가 되었고 대원군은 자신의 호인 석파를 따서 이곳을 석파정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석파정은 흥선대원군에게 단순한 휴식처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정적들을 만나기도 하고 중요한 정치적 구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원군의 강력한 개혁 정책과 쇄국 정책이 추진되던 시기에 석파정은 그에게 깊은 사색과 재충전의 공간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권력의 빛과 그림자가 서린 곳, 바로 석파정입니다. 이제 석파정의 진정한 매력, 즉 자연과 건축이 빚어내는 절묘한 조화를 직접 경험해 볼 시간입니다. 방금 내린 소나기가 모든 먼지를 씻어내고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을 이고 있지만 그 아래 석파정의 모든 것이 맑고 깨끗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종로구 부암동 인왕산 동쪽의 돌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북악산, 인왕산, 북한산 세 산이 모두 바위로 노출되어
석파정이라는 이름이 더욱 와닿는 풍경을 선사합니다. 석파는 돌로 된 비탈 또는 돌이 많은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860년 전후 이한철이 그린 석파정도 팔폭병풍은 당시 석파정에 얼마나 많은 건축물들이 앉아 있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거닐 동선을 따라 석파정의 각 건물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곳은 별채입니다. 축축하게 젖은 지붕과 벽면에 붉은 전돌이 한층 더 짙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비에 씻긴 창문 너머로는 푸른 숲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현재 서울미술관 본관의 별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곳은 원래 왕족이 묵던 곳이자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데리고 와서 지내던 역사적 공간입니다. 높은 자리에 위치한 독특한 구성과 별채로 진입하는 현문 등을 통해 그 위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석파정 별당은 기역자형의 아담한 맞배 지붕 건물입니다. 주목할 점은 지붕 끝 벽면, 즉 박공벽을 붉은 벽돌인 전돌돌로 쌓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원형과 반원형, 사각형의 창들을 각각 뚫어놓아 독특한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했습니다. 이러한 전돌 사용과 창의 형태는 당시 청나라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선 전통 건축에서는 보기 드문 양식인데 이는 김은근이 청나라 기술자들을 초빙하여 지었다는 설을 뒷받침하며 조선 후기 외래 건축 기술의 유입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별채의 서쪽은 목조, 다른 부분은 벽돌집으로 지어진 점도 흥미로운데 이는 기능과 미학을 동시에 고려한 당시 건축가들의 솜씨를 보여줍니다.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현대미술관의 세련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비겐 여름날의 고즈넉한 조선의 숨결을 느끼는 듯한 시간 여행이 시작됩니다. 젖은 공기가 한층 더 깊이 폐부로 스며드는 듯한 청량감이 느껴집니다. 별채 아래쪽에는 안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마에서는 아직 빗방울이 가늘게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함을 깹니다. 안채는 별서의 안주인이 거주하며 가족의 생활이 이루어지던 공간입니다. 살림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죠. 원래 7채의 전각으로 이루어졌던 석파정의 안채는 다른 건물들보다 비교적 조선 전통 한옥의 형태를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개방적이면서도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가려진 구조는 안주인의 공간을 보호하면서도 자연과의 교감을 중시했던 조선 건축의 미학을 보여줍니다. 현재 안채 동측에는 잔디밭이 조성되어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비에 젖어 더욱 푸릇해진 잔디 위로 맺힌 빗방울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공기는 습하지만 상쾌합니다. 이곳을 거닐면 과거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따뜻하고 정감 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안채는 들어가 볼 수는 없습니다. 안채 옆으로는 사랑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빗물이 촉촉하게 적신 목재 기둥과 처마가 더욱 진한 색감을 드러내며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사랑채는 조선시대 양반집에서 남성이 거주하며 외부 손님을 맞이하고 학문을 연구하거나 집안 대소사를 논하던 공간입니다. 석파정의 사랑채는 김은근이 학문에 매진하고 풍류를 즐기던 곳이었으며 흥선대원군에게 인수된 후에는 그의 정치적 구상이 이뤄지던 중요한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곳은 비교적 개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드나드는 손님을 맞이하고 주변 풍경을 감상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갠 후에 싱그러운 숲이 한 폭의 동양화처럼 펼쳐집니다. 푸른 잎사귀들 사이로 간간히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촉촉한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이곳에 앉아 비갠 풍경을 바라보며 대원군이 이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지 상상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경험입니다. 사랑채 측면으로 너른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노송이 보입니다. 바로 천세송입니다.
천년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진 이름으로 그 역사를 석파정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본 노송은 약 650년의 세월을 지내온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서울특별시 지정보수제 6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옆 바위에는 삼계동 각자가 보입니다. 삼계동이라는 이름은 이곳에서 세 개의 시냇물이 합쳐 흐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각자는 석파정이 본래 삼계동 정사라고 불렸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각자는 김은근이 이곳에 살 때 새긴 것으로 추측되지만 정확한 시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랑채를 지나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자연석에 새겨진 의미심장한 글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소수울려남 각자입니다. 비를 맞아 더욱 선명해진 검은 바위 위에 붉은 글씨가 고결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품고 구름이 발을 치는 집이라는 뜻의 이 각자는 석파정의 주변 풍광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연 그 자체가 건물의 일부가 되고 건물은 자연 속에 녹아드는 듯한 석파정의 특징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이죠. 비가 내린 직후라 주변 계곡물 소리가 한층 더 우렁차게 들려오고 습기를 머금은 낮은 구름들이 바위 틈새를 휘감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글씨는 흥선대원군이 직접 썼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의 예술적 감각과 자연을 향유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서면 물 흐르는 소리,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가 마치 자연이 연주하는 교향곡처럼 들려옵니다. 흥선대원군이 바라보았던 그 풍경과 느꼈을 감정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럼 신라 3층 석탑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구릉의 능선을 따라 돌계단이 단정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나무 사이로 빗물에 젖은 풀내음이 느껴집니다. 소수울려남 각자 옆에는 고요하게 서 있는 신라 3층 석탑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빗물을 머금은 석탑의 표면은 더욱 견고하고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 위로 흐르는 빗자국들은 마치 오랜 세월의 눈물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이 석탑은 원래 이곳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2012년에 경주 근처의 밭에서 수습되어 이곳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석파정에 자리한 이 3층 석탑은 신라시대의 정교한 불교 예술과 조선시대 양반의 별서가 한 공간에 어우러진 독특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비겐 뒤의 청량한 공기 속에서 구대와 현대, 자연과 인공의 조화가 더욱 깊게 느껴집니다. 이질적이지만 묘한 조화를 이루며 이곳이 단순한 옛집이 아닌 시간을 초월한 문화의 공간임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이제 석파정의 진정한 백미이자 이름의 유래가 된 정자와 그 주변으로 향해봅니다. 습기를 머금은 산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노라면 주변의 나무들과 바위들에서 풍겨오는 짙은 흙내음과 풀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힙니다. 석파정에는 여러 정자들이 있었겠지만 특히 유수성 중간풍루는 그 이름처럼 흐르는 물소리 속에서 단풍을 감상하는 누각으로 꼽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방금 전 소나기 덕분에 계곡물 소리가 한층 더 명료하고 시원하게 들려와 정자의 이름이 더욱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이 정자의 지붕은 검은 동판으로 마감되어 있는데 빗물이 흘러내린 자국들이 신비로운 무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아치형 기단이 굳건하게 받치고 있고 돌로 마감된 바닥은 습기를 머금어 차가우면서도 쾌적한 감촉을 선사합니다. 유수성 중간풍루 앞에는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절선형의 중국식 돌다리입니다. 비에 젖어 미끄럽지만 그 독특한 곡선이 주변의 연못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너비가 두세 명이 서기에 적당하고 간결한 형태로 설계된 이 다리는 시각적으로 독특함을 선사하며 이 다리 역시 청나라의 영향을 보여주는 요소로 세국 정책을 폈던 흥선대원군의 시대에 중국과의 문화 교류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정자에 앉아 비겐 후의 물소리를 들으면 여름날의 습한 더위는 잊히고 시원함만이 가득 차오릅니다. 흥선대원군이 이곳에서 어떤 시름을 잊고 자연과 벗하며 사색에 잠겼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젖은 나무들의 싱그러운 향기가 바람을 타고 정자 안으로 스며드는 순간 마치 자연이 자신을 내어주는 듯한 감동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석파정 곳곳에 흩어져 있는 너럭바위들을 주목해주세요. 거대한 몸집을 드러낸 바위들은 비를 맞아 더욱 진한 회색빛을 띠고 있으며 표면에 맺힌 물방울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영롱한 광채를 뿜어냅니다. 석파정이라는 이름 자체가 돌 구름 위의 집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듯이 이곳은 거대한 자연석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천혜의 요새 같은 곳입니다. 이곳의 바위들은 단순히 경치를 이루는 요소가 아니라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인 고종이 이무군란 당시 이곳으로 피신하여 거처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비갠 후의 바위 표면은 만져보면 시원한 감촉을 전해주며 바위 틈새에서는 잔잔한 물줄기가 졸졸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움 위에 인간의 역사가 덧입혀진 공간, 바로 석파정의 너럭바위가 아닐까요? 바위의 웅장함과 세월의 흔적을 느끼며 잠시 서 있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석파정은 이처럼 사계절 내내 다른 옷을 입으며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오늘처럼 한여름 소나기 후의 석파정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치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푸른 녹음이 우거진 여름날, 비에 씻긴 모든 것이 더욱 선명하고 깊은 색을 드러내며 우리를 매료시킵니다. 언제 방문하더라도 석파정은 그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감탄하게 할 것입니다. 석파정은 흥선대원군의 파란만장한 삶과 정치적 행보를 묵묵히 지켜본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아들 고종을 왕위에 앉히고 강력한 섭정을 펼치며 조선의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쇄국 정책은 결국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했고 때로는 그의 고뇌와 번민이 서린 공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곳에는 대원군이 즐겨 앉아 사색에 잠겼다는 정자, 그리고 그가 직접 글씨를 새겼다는 바위 등 대원군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서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 대원군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석파정 걷기는 어떠셨나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워킹코리아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